예. 자, 오늘 330 온에어는 증권시장부 박순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배당 시즌도 아닌데 유독 우선주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대선 레이스가 진행이 되면서 뭐 여러 공약들과 이제 연관돼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배당 수익, 이 높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선주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희 똑똑하신 현명하신 우리 주덕비아 구독자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래도 그쵸. 개념을 한번 점검하고 가죠. 네. 네. 물론 당연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우선주는 주식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네. 보통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 보통주로 불리는데, 보통주는 이결권이 있잖아요. 이사회에서 뭐 주주총회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나의 이사를 표시할 수 있는 이결권이 있는데, 우선주는 이결권이 없는 대신에 이제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리고 보통 의결권이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40에서 50% 이상 싼데 거기에 이제 배당금은 비슷하거나 배당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좀 보통주보다는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최근에 네. 말씀해 주세요. 배당 이제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많이 받는 우선주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이 우선주 지수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네네. 연관성이 그렇죠. 따져볼 수 있는 거겠죠? 한국거래소에서 예. 이렇게 집계를 내는 우선주 그 코스피 우선주 지수가 있는데요. 그게 한 7% 넘게 한 달간 올랐습니다. 대선이 전국이 이렇게 본격화된 이후부터 한 7% 정도 오른 건데요. 이 기간에 코스피가 한 5% 정도 올랐는데 우선주 지수가 조금 더 많이 오른 걸 봐서는 이제 보통주들보다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 우선주들의 이제 상승률이 좀 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선주 투자 이점 때문에 이 시점에 주목을 받을 건데 그 네네네. 이슈를 좀 풀어주십시오. 네. 앞에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핵심은 이제 대선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제 모두 이제 증시 활성화를 외치면서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을 공약으로 이제 내놓고 있었는데요. 배당 확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 수혜가 이제 가장 먼저 예상되는 우선주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증시 활성화 대체 뭐 처음에 코스피 5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네네.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여야 약간 온도차가 있을 것도 같고요. 네, 좀 구체적인 세세하게 차이는 알려주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공약에 내걸진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이제 배당 소득의 세제 개편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셨고요. 네. 지난달 이제 금투협에서도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진짜 배당을 늘릴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건지 세수 감소를 할 만큼 이제 배당 성장이 기업들이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된다라고 발언하는 거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배당 소득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이제 내걸었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하겠다라는 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국회에서도 이제 관련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 세율을 적용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뭐 요게 통과되면 이제 배당을 꺼리던 이제 지배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늘릴 이제 유인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런 정치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뭐 이런 세금이라든지 여러 정책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바뀌게 되면 뭐 기업의 배당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어떤 종목들이 그럼 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주로 반응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네.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고 이미 공시를 통해서 밝힌 종목들 위주로 이제 보통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약 한 달째 5% 이상 오르면서 보합권인 보통주보다는 훨씬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뭐 아모레 퍼시픽도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소폭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딱 지금 5월 21일, 5월 네네. 22일 이때 우리 주토피아 구독자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우선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선주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 여력이 탄탄하고 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이제 증권가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예. 하나증권 리포트를 봤는데 여기서는 실적이 좋고 고배당에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로 뭐 시젠, 이마트, 오리온 홀딩스, 하나솔루션, HD현대, 미포조선, 두산,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을 꼽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순혁 기자가 오늘 이슈 꼽아주시면서 우선주 이제 투자의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또 맞습니다. 반면에 네네. 그 반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으니까 뭐 급등락이 좀 심하다.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봐야 돼요? 우선주는 우선 이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거래량이 일단 적기 때문에 보통주보다는 훨씬 거래량이 적고 단기적인 이런 수급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배당 확대 정책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는지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배당을 늘리는지 확인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하고 펀더멘탈을 같이 보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런 정치권의 배당 관련한 공약이 어쨌든 우선주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 기업의 배당 정책도 어떠한 변화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런 급등락에 휘둘리기보다는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네.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여러 정책 흐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지만 그 기대가 실제로 현실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저희 PD님이 그 대선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 이런 네네. 종목들의 흐름을 좀 찝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순혁 기자가 또 역시나 네. 또 트민남답게 또 지금 역시 따봉을 이심, 해주셨는데 이심전심. 이신전심 역시 이렇게 네네. 가족은 한 마음으로 그렇죠. 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삼상의 원회의 시간 박순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